태영 씨, 죄송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수도관이 터졌어요.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거 그냥 응급처치예요. 내일 제대로 된 배관공 불러서 고쳐야 해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미숙 씨, 우리 이렇게 만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미숙 씨,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서로에게 약속하는 의미예요.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자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인생의 어떤 시기에도 행복과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저는 윤미숙입니다. 올해 67살이 됐어요. 제 곁에는 64 된 정태영 씨가 있답니다. 쉽게 말해 제 인생의 가을에 만난 특별한 사람이죠.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어설프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인지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할 우리만의 사랑법이 있거든요. 어떤 날은 웃음이 나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랑 이야기요. 처음 태영 씨를 만난 건 2022년 초봄이었어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실버 만남의 날 행사장이었죠. 애초에 저는 그 행사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제 친구 영숙이가 억지로 끌고 간 거였죠. 이렇게 혼자만 살면 뭐해. 나이 들어도 좋은 사람 있으면 같이 웃으며 살아야지. 친구의 말이 꽤 설득력 있게 들렸던 건 아마도 겨울 내내 혼자 보낸 시간이 너무 외롭게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행사장은 생각보다 훨씬 북적였어요. 저보다 더 나이 든 분들도 많았고 오히려 젊은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친구 영숙이는 벌써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느라 저를 내팽개쳐 두었고 저는 구석에 앉아 커피만 홀짝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여기 자리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꽤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게 태영 씨였죠. 첫인상은 어딘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으면서도 눈빛은 수줍음이 가득했어요. 그날 행사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대화 상대를 계속 바꿔가며 대화하는 방식이었는데 태영 씨는 행사 시작 40분이나 지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짝을 이룬 상태였고 저만 혼자 앉아 있었던 거죠. 첫 대화는 무척 어색했어요. 그는 정년 퇴직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고 저는 소규모 분식점을 30년 가까이 운영하다 은퇴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공통점이라곤 찾기 힘들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둘 다 등산을 좋아한다는 것과 옛날 가요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점이 통했어요. 그날 저녁 행사가 끝난 후 그는 조심스레 제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딱히 뭐 깊은 의미는 아니고요. 같이 산에 한번 갈 수 있을까 해서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처음엔 정말 심심풀이 수준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가까운 산을 오르거나 가끔 점심을 같이 먹는 정도였죠. 태영 씨는 너무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제게는 편안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15년 넘게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누군가와의 갑작스러운 친밀함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집 수도관이 터진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한겨울,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이었죠.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베란다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당황한 저는 무작정 태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그때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라서 급하게 연락한 거였는데 그가 30분 만에 도구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는 수도 밸브를 잠그고
얼어붙은 파이프를 헤어드라이어로 녹인 다음 임시로 수리해 주었어요. 옷은 다 젖고 손은 꽁꽁 얼었는데도 그는 웃으며 말했죠. 미숙 씨, 우리 이렇게 만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고 진한 감동이었죠.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은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매우 진실된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나이 든 연인으로 살아가는 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건강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작년 겨울 제가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있었는데 태영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제 곁을 지켜줬어요. 수척해진 얼굴로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퇴원 후에 그에게 물었어요.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할 거예요? 태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슬프겠지만 미숙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태영 씨에게 특별히 고마웠던 기억 중 하나는 제가 남편 산소를 찾아갔을 때 일이에요. 햇수로 벌써 18년이 된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는 길에 태영 씨가 동행을 자청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거절했는데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숙 씨의 과거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그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미숙 씨가 있는 거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어요. 태영 씨는 저와 함께 산소에 올라 묵묵히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었고 벌초하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묘지를 내려오면서 그가 제 손을 잡아 주었을 때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아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남편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자식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제 큰 아들이 어느 날 태영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태영 씨에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앞으로 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신가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태영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미숙 씨와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공간을 지키며 지내고 싶어요. 법적인 혼인 관계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대답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태영 씨를 좀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설날에는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 태영 씨도 함께 초대했어요. 손자들은 태영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태영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죠. 태영 씨의 딸도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 대한 경계심을 풀었어요. 지난번에는 딸이 출산을 해서 병원에 문병 갔을 때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미숙 이모,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미숙 이모라는 호칭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태영 씨는 그날 정말 행복해 보였죠. 외할아버지가 된 기쁨도 있었지만 딸이 저를 받아들이는 모습에 더 감동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의 확장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거죠. 하지만 삶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태영 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았죠.
다행히 큰 수술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태영 씨는 약을 챙겨 먹어야 했고 식사와 운동에도 신경을 써야 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더욱 챙기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일주일에 3번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죠. 식사도 건강식으로 바꾸었어요. 저는 나물과 생선 위주의 반찬을 만들어 태영 씨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영 씨가 조금 수줍은 표정으로 제안을 했어요. 미숙 씨, 우리 함께 살진 않더라도 가까이 살면 어떨까요? 같은 아파트 단지나 적어도 걸어서 10분 거리 정도로요. 솔직히 그 제안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 대한 걱정도 커졌고 매일 오가는 시간이 체력적으로 부담되기도 했죠.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서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을 마련했어요. 제가 살던 집은 큰 아들 가족에게 주고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태영 씨도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했고 이제 우리는 정말 가까이 살게 되었죠. 이사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는 각자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점심때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어요. 저녁은 주로 제 집에서 함께 먹었고 밤이 되면 태영 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이런 반동거 생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상적이었어요.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각자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생활이었죠. 하지만 이런 생활 방식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특히 아플 때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서로 더 가까이 있고 싶었죠. 한 번은 제가 심한 독감에 걸려 3일 동안 고열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태영 씨는 낮에는 제 집에서 간호를 해주고 밤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밤중에 제가 상태가 나빠져서 급히 전화했을 때 그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또 다른 어려움은 사회적인 시선이었어요. 우리처럼 노년의 연인 관계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복지관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우리를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아이고,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그 말의 순간 상처를 받았지만 태영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행복하면 돼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끔은 우리 관계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추억과 기억의 차이였어요. 태영 씨와 저는 각자의 인생을 60년 넘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추억과 습관이 달랐죠. 가끔은 제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을 태영 씨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매년 남편의 기일에 특별한 제사를 지냈는데 태영 씨는 그런 전통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차이로 인해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갔죠. 미숙 씨, 저는 미숙 씨의 과거와 추억을 존중해요. 그건 미숙 씨의 일부니까요. 그렇게 태영 씨는 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저 역시 그의 습관과 가치관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작년 겨울,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일본 교토로 4박 5일 여행을 갔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 관계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낯선 곳에서 함께 길을 찾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공유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함께 창문을 통해 교토의 야경을 바라보며 태영 씨가 말했어요. 미숙 씨,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마 지금과는 다른 관계였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빨리 포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태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 커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올해 초 태영 씨의 건강이 다시 한번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가벼운 뇌졸중으로 3일간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남은 시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숙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 태영 씨가 물었을 때 저는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글쎄요, 우리 둘 다 건강하니 적어도 10년은 더 함께하지 않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보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라는 현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 둘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퇴원 후 태영 씨는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가벼운 요가를 하고 식사도 더 조심스럽게 했죠. 저도 그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함께 오래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였죠.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찾는 행복은 더욱 깊어졌어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하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끔은 서로에게 짜증이 나는 순간도 있었죠. 태영 씨는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모든 것이 정확하고 깔끔하길 원했고, 저는 좀 더 자유로운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차이로 인해 가끔 다투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가 너무 짜다고 태영 씨가 투덜거렸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삐쳐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녁에 그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사과하러 왔을 때 모든 화가 눈 녹듯 사라졌죠. 미숙 씨, 사과해요. 사실 김치찌개가 맛있었어요. 그냥 제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그런 작은 다툼과 화해의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난 봄에는 우리 둘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태영 씨의 집 앞 작은 텃밭이었죠.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심었는데 매일 아침 함께 물을 주고 돌보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우리가 함께 심은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우리 관계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을 소중히 키워가고 있었어요. 비록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단단한 관계였죠.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용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태영 씨의 70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작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죠. 그의 딸 가족과 제 아들 가족들을 몰래 초대했어요. 태영 씨가 제 집에 왔을 때 모두가 생일 축하합니다 를 외치며 그를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태영 씨의 손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미숙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태영 씨가 말했어요. 미숙 씨,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의 황혼 사랑이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 두 가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최근에는 태영 씨가 미니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하는 일이었는데 점차 저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는 미숙 씨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만난 것이 늦은 시기였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황혼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처럼 강렬했다면 지금의 사랑은 따뜻한 숯불처럼 오래 지속되는 느낌이에요. 표면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은 뜨겁고 진실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죠. 태영 씨와 저는 요즘 작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실천하고 있어요. 함께 부산 바다를 보러 가기, 강원도의 깊은 산속 펜션에서 하룻밤 묵기, 제주도 올레길 걷기 같은 소박한 목표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복지센터에서 함께 댄스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발을 밟고 실수하며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가고 있어요. 함께 춤을 추는 동안 느끼는 행복은 정말 특별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을 공유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난달에는 태영 씨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미숙 씨, 우리 반려동물 한 마리 키울까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나이가 들어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영 씨의 설득에 결국 작은 고양이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털이 하얀 암컷 고양이였는데 이름은 설이라고 지었죠. 설이는 이제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집에 오는 태영 씨와 함께 설이에게 먹이를 주고 저녁에는 함께 놀아주곤 해요. 어떤 날은 설이가 태영 씨의 집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제 집에서 자기도 해요. 마치 우리처럼 두 집을 오가는 반동거 생활을 하는 셈이죠. 이렇게 우리의 황혼 사랑은 조금씩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서로에게 기대어 남은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함께 극복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내가 태영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은 같은 풍경이라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웃음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더 크게 느껴지고 슬픔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덜 아프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지난 주말 태영 씨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벚꽃이 한창 피어 정말 아름다웠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나가는 젊은 커플들을 보며 우리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기도 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미숙 씨,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더 건강하게 지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 5년은 글쎄, 그때 가서 또 생각해보죠. 태영 씨의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나이에 10년이란 시간은 정말 귀중한 선물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을 건강하게 그리고 서로 함께 보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황혼의 사랑이 갖는 특별한 점은 아마도 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어요. 빨리 결혼해야 했고, 빨리 아이를 가져야 했고, 빨리 성공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루하루를 천천히 깊이 음미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태영 씨와 함께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급할 것 없이, 서두를 것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거죠. 어제는 태영 씨가 갑자기 노래방에 가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나이에 무슨 노래방이야 하고 거절했지만 그의 고집에 결국 따라갔죠. 그런데 의외로 정말 즐거웠어요. 태영 씨가 사랑의 미로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을 열창했는데 노래가 끝나고 태영 씨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미숙 씨, 정말 감성적인 목소리네요. 왜 진작 노래방에 안 왔을까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우리의 황혼 사랑은 이렇게 새로운 경험과 발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서로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계속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해가는 여정인 거죠.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더 중요해지고 언젠가는 서로를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의 현재를 망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죠. 얼마 전 태영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미숙 씨,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거운 감정, 설렘, 열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이제 사랑이란 함께 있어 편안한 거지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모든 단점을 알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태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미숙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의 황혼 사랑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진실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태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에 작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속초로 2박 3일 여행이에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그냥 둘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여행이죠. 미숙 씨, 우리 인생의 여름은 지났지만 가을도 참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이 가을을 함께 즐겨요. 태영 씨의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가을을 맞이했지만 가을에는 가을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법이니까요. 단풍이 물든 숲이 여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듯 우리의 황혼 사랑도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것 같아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시선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니까요. 저와 태영 씨의 사랑은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때로는 다투기도 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황혼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저 사랑에 빠지고 그 감정에 휩쓸려 살았죠.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달라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랑이니까요. 태영 씨는 가끔 농담처럼 말해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싸울 때 진짜 아픈 곳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죠. 그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어요. 서로의 신체적 변화를 지켜보고 때로는 웃으며 받아들이고 때로는 함께 슬퍼하기도 해요. 태영 씨의 머리카락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멋있게 느껴져요. 그건 그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니까요. 저 역시 주름이 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태영 씨는 항상 말해요. 미숙 씨는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말이에요. 지난 주말 태영 씨와 함께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돕는 일이에요. 식사 보조를 하거나 간단한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일이죠.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시작하고 나니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80대, 9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미리 엿보는 기분이 들어요. 그분들 중에는 70년 넘게 함께한 부부도 계시고 홀로 남아 외로움과 싸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에게 더 감사하게 되었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태영 씨가 말했어요. 미숙 씨, 우리도 저렇게 90대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태영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의 감촉에서 많은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사랑도 있었죠. 저는 요즘 종종 일기를 써요. 태영 씨와의 일상, 우리의 대화, 함께 했던 순간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언젠가 기억이 흐려질 때, 이 일기가 우리의 추억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태영 씨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일기를 쓰기도 해요. 오늘 당신이 아침에 문 앞에 꽃 한 송이를 두고 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작은 깜짝 선물이 제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요. 이런 글들을 쓰다 보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큰 이벤트나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사랑이 모여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태영 씨는 요즘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 경험과 교훈,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편지들이에요. 이 편지들은 손주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열어볼 수 있도록 보관할 예정이라고 해요.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제 경험과 사랑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도 의미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 태영 씨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노년의 사랑을 다룬 영화였는데 보면서 우리 이야기 같아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영화 속 주인공들도 우리처럼 서로의 습관에 투덜거리면서도 깊은 애정을 나누는 모습이었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태영 씨가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요? 황혼의 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누가 보고 싶겠어요? 그런 영화를. 태영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을 거예요. 노년의 사랑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 말에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노년의 사랑은 종종 비가시화되거나 무시되곤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노년층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최근에 저와 태영 씨는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했어요. 바로 도자기 만들기예요. 주 2회 도자기 교실에 다니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고 있죠. 태영 씨는 커피잔을 만들고 저는 작은 꽃병을 만들었어요.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묘한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옆에 앉아 각자의 작품에 열중하는 그 순간이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태영 씨는 자신이 만든 첫 번째 완성작인 커피잔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약간 비뚤어진 형태였지만 그 정성이 느껴져서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제가 만든 꽃병을 그에게 선물했고, 그는 그 꽃병에 매주 새로운 꽃을 꽂아 책상 위에 두고 있대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황혼의 사랑이 항상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서로의 고집으로 인해 충돌하기도 하고 건강 문제로 불안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태영 씨와 다툰 적이 있어요. 사소한 일로 시작됐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됐죠. 그날 우리는 화가 난 채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서로 연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태영 씨가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미숙 씨,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이제 화해해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모든 화가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저도 제 잘못을 인정했죠. 함께 케이크를 먹으면서 우리는 약속했어요. 다시는 하루가 가기 전에 모든 다툼을 해결하자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 시간을 미움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영 씨와 저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는 저에게 인내와 배려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즉흥성과 유연함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 늙어감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라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제 저녁 태영 씨와 함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죠. 그때 태영 씨가 문득 물었어요. 미숙 씨, 후회되는 일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 인생에 후회되는 일이 전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진심으로 떠오른 답변은 이거였어요. 태영 씨를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거요.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태영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난 시점이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때였을지도 몰라요. 우리 각자가 충분히 성숙해지고 삶의 경험을 쌓은 후에 만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의 만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났지만 그 만남이 우리 둘에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태영 씨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그의 목소리를 전화로 듣는 순간부터 밤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 봐요라고 인사하는 순간까지 모든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황혼의 사랑은 욕심을 내려놓는 사랑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 곁에 있어주는 그런 관계요. 태영 씨와 저는 서로를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돌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황혼 사랑이 지향하는 목표이자 약속이에요. 며칠 전 태영 씨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미숙 씨,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요? 우리처럼 황혼기에 사랑을 찾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했어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노년층 분들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우리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나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과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는 사랑은 더 깊고 더 진실되고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까요. 태영 씨와 저는 앞으로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키워갈 거예요. 반동거라는 독특한 형태로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관계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얼마 전 태영 씨가 제게 말했어요. 미숙 씨,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편안함인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화려한 순간보다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 손을 잡고 거니는 산책,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는 순간. 그런 소소한 일상이 모여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태영 씨는 자주 말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자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아무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태영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황혼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기쁨과 슬픔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갈 것이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저희 황혼 사랑 이야기예요.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깊은 사랑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인생의 어떤 시기에도 행복과 사랑은 가능숙시. 이거 그냥 응급처치예요. 내일 제대로 된 배관공 불러서 고쳐야 해요. 그날 밤 태영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안일은 모두 남편 몫이었거든요. 수도꼭지 하나 고치는 일도 남편이 알아서 했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에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큰 산처럼 느껴졌어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스스로 배워가면서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태영 씨는 그런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던 것이
어느새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제가 운영하던 작은 도시락 가게를 은퇴하고 나서도 가끔 집에서 반찬을 많이 만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태영 씨에게 한 통씩 건네주었어요. 그러면 그는 빈 용기를 돌려줄 때 항상 작은 꽃 한 송이나 직접 기른 상추 또는 책 한 권을 가져오곤 했죠. 1년쯤 그렇게 지냈을까요? 어느 날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숙 씨,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명확히 해도 될까요? 난 미숙 씨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연애라니요. 어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태영 씨가 좋아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 나이에 서두를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느 젊은 커플과는 달랐죠. 우리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했고 서로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주로 낮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것이 우리만의 황혼 연애법이었어요. 태영 씨의 매력은 따뜻한 배려심이었어요. 그는 책을 많이 읽고 세상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죠. 퇴직 교사답게 말솜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그의 기다림이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제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그렇다고 태영 씨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가끔 지나치게 꼼꼼해서 답답할 때가 많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갈 때면 그는 일정표를 빼곡히 적은 종이를 꺼내 들고는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저는 즉흥적으로 여행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죠. 또 태영 씨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사람이었어요.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었지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죠. 한 번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3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걱정되어 전화를 했더니 그는 카톡은 잘 안 봐요. 전화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죠. 우리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자식들의 시선이었어요. 저는 아들 둘을 두고 있었고 태영 씨는 딸 하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자식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시 우리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길지 걱정됐어요. 특히 태영 씨는 이전에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아내와 사별한 후 5년이 지났을 때 한 여성과 재혼을 시도했다가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여성이 태영 씨의 퇴직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딸과도 잠시 관계가 소원해졌었대요. 저 역시 비슷한 걱정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남겨준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그 집은 언젠가 아들들에게 물려줄 예정이었거든요. 만약 제가 재혼을 한다면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비밀로 하기로 했죠. 하지만 비밀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태영 씨와 저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작은 아들이 카페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은 그 카페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라 들렀던 거죠. 아들은 우리를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죠.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당황한 저는 얼른 태영 씨를 동네 봉사활동에서 만난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아들은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테이크아웃 커피를 주문하고 빠르게 카페를 나갔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제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물었죠. 엄마, 그분이랑 사귀는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는 것 같고, 사실을 말하자니 아들의 반응이 두려웠죠.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그래. 좋은 분이야. 1년 넘게 알고 지냈어.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좋은 분이라면 괜찮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은 이어서 말했어요. 다만 재혼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세요. 그 말에서 아들의 복잡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제 행복을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체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 보였죠. 이후 큰 아들에게도 태영 씨의 존재를 알렸고 그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태영 씨도 비슷한 시기에 딸에게 우리 관계를 고백했어요. 처음에 딸은 매우 방어적이었대요. 아버지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어느 날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반반 공개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자식들은 우리 관계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좋은 친구 사이로 알고 있었고, 우리도 굳이 그 이상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태영 씨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어요. 겨울철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쳤거든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일주일 넘게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어요.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필요했고, 태영 씨의 딸은 외국에 살고 있어서 즉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병원 간호를 자처했어요.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들은 저를 보호자로 부르며 환자와의 관계를 물었고, 저는 그때마다 애매모호하게 가까운 친구라고 답했어요.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태영 씨는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든 상태였고, 저는 그를 부축해 화장실을 데려가고, 식사를 도와주고, 때로는 침대 시트를 갈아주기도 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태영 씨가 퇴원한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한동안 제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그를 간호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제가 식당을 운영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들, 서로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들까지요. 그때 태영 씨가 제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미숙 씨,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솔직히 그 제안에 망설였어요. 함께 사는 것은 단순한 연인 관계와는 달랐으니까요.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 스문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결정이었어요. 게다가 각자의 자식들도 있었고 재산 문제도 있었죠. 태영 씨, 우리 지금처럼만 지내면 안 될까요? 각자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고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고. 그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미숙 씨가 편한 대로 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위한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황혼기 반동거라는 독특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주로 제 집에서 생활했고, 태영 씨는 자기 집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함께 보냈죠. 주말이면 때때로 태영 씨가 제 집에서 12일 지내기도 했고, 가끔은 제가 그의 집에 머물기도 했어요. 이런 생활이 꽤 만족스러웠어요. 서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부대끼는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서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관계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죠. 복지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우리를 그냥 친구 사이로 아는 사람도 있었고, 연인 관계로 짐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복지센터 댄스 수업에서 한 여성이 태영 씨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었기에 뭐라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런 갈등이 쌓이던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 태영 씨는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태영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작은 꽃병에 들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식사를 하는 내내 그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말수도 적었고 자꾸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어요. 디저트를 먹을 때쯤 그가 갑자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게 내밀었죠. 미숙 씨, 이거 받아주세요.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은으로 만든 단순한 디자인의 반지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청혼은 아니에요. 미숙 씨가 원치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냥 서로에게 약속하는 의미예요.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자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저는 반지를 받아들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태영 씨에게 제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비록 법적인 부부가 되진 않더라도 서로에게 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죠. 그 이후로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해졌어요.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복지센터에서도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다니기도 했고, 가끔은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죠. 물론 모든 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한 번은 제 큰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태영 씨가 제 집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앉아 있는 태영 씨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그날 저녁은 무척 어색했죠. 아들은 저녁을 먹자마자 서둘러 집을 나갔고, 그 후 일주일 넘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아들의 집을 직접 찾아갔어요.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켜주어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었죠.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엄마도 이제 혼자 있기 외로워.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의 행복을 원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 집에 살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건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버지가 계셨던 자리잖아요. 그제서야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태영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함께 있지 않기로 했어요. 태영 씨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추석 명절에 딸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태영 씨의 집에 갔다가 딸을 만나게 된 적이 있어요. 딸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태영 씨에게 사적으로 아버지,
재산을 지키셔야 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태영 씨는 매우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년 넘게 서로를 지켜왔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이 열정과 설렘이었다면 이제는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의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태영 씨와 함께하는 일상은 잔잔했지만 행복했어요. 봄이면 함께 가까운 산으로 진달래 보러 가고 여름에는 천천히 걸으며 새벽 산책을 했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책을 읽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거창한 일은 없었지만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나이에 맞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 여름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던 일이에요. 저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펜션을 예약했는데 태영 씨는 자꾸 망설이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어떻게 보일까? 그때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뭐 대학생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즐겁게 다녀와요. 결국 우리는 그 여행을 떠났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작은 횟집에서 회도 먹고 밤에는 달빛 아래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태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숙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태영 씨의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고 약속했죠.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편안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죠. 지난 겨울에는 태영 씨가 폐렴으로 또 한 번 입원했어요. 열흘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거의 병실을 지켰죠. 간호사들은 이제 저를 보호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태영 씨의 딸이 직접 병문안을 왔을 때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숙 이모,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미숙 이모라는 호칭에서 그녀가 우리 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태영 씨와 이야기하다가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올해 초 태영 씨가 제안했어요. 미숙 씨, 우리 이제 좀 더 가까이 살면 어떨까요? 같은 아파트 단지나 적어도 걸어서 5분 거리에. 그 제안이 참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해지니까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제가 살던 집을 큰 아들에게 주고 태영 씨의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이사하는 날, 두 아들이 모두 도와주러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태영 씨도 함께 짐을 옮기는 일을 도왔죠.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연스러웠어요. 짐을 다 옮긴 후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태영 씨와 제 아들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반동거 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로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점심때는 주로 함께 식사를 해요. 저녁은 번갈아 가며 서로의 집에서 먹고 밤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끔은 서로의 집에서 하루나 이틀을 보내기도 해요. 며칠 전 우리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영 씨가 문득 물었죠. 미숙 씨, 지금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젊은 시절과는 다른, 그렇지만 더 깊고 편안한 행복이 있었죠.
네, 행복해요. 태영 씨와 함께라서 더 행복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노을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의 평화로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도 아름답지만 황혼기의 사랑은 그 나름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풍파를 겪고 많은 것을 잃고 얻으며 살아온 우리이기에 서로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며 때로는 도전이 되면서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태영 씨와 함께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거창한 것들은 없었어요. 제주도 올레길 걷기, 일본 교토 여행하기, 함께 도자기 배우기 같은 소박한 목표들이었죠. 생각해보면 이런 작은 소망들이 모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동창회에 갔을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물었어요. 미수가, 너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뭐 특별한 거라도 하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받고 있거든.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지만 진심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것이 제게 주는 행복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태영 씨는 가끔 농담처럼 말해요. 우리가 20대에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마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나이에 만나야 했나 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보지 못했을 서로의 가치를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거죠. 서로의 약점과 결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함. 그것이 우리 황혼 사랑의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태영 씨는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약을 먹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사들고 방문했죠. 이런 작은 일상이 모여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려고 해요. 거창한 계획은 없지만 태영 씨와 함께라면 그 어떤 순간도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황혼기에 만난 우리의 사랑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남은 시간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인생의 어떤 시기에도 행복과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우리 윤미숙과 정태영이 그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